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녀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댓글로 평면이나 인면도 단면도 이런 거 그리는 거 그런 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투시도 그리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작도가 그러니까 건축 제도라고 하죠. 건축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 과정들은 지금 아마 질문을 하신 분이 학생이실 것 같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을 잘 받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건축 제도 같은 경우는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이 진짜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재능이 있어야지 잘 그리고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해야지 잘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과제가 나오면 그 과제를 하는데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냥 오래 걸려서 잘 그리면 그냥 그게 점수가 제일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그러니까 그림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한 도면을 깨끗하게 그리고 최대한 실수를 안 하게 하고 실수를 했으면 또 다시 그리고 해서 진짜 깨끗하게 잘 그리면 그냥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면 과제 같은 거 그런 거 보통 기본 10시간씩 그렸었어요. 작은 평면도라도 그냥 깨끗하게 잘 그려질 때까지 두 번, 세 번씩 그렸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이거는 건축사 시험처럼 시간 제한이 있는 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게 점수가 당연히 A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뭐 단면도, 인면도, 그리고 뭐 투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소점 투시도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이소점 투시도를 그리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면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평면도는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그 전에 혹시 이소점 투시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소점 투시도는 이렇게 건물이 소점을 두 개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두 개를 찍고 이렇게 소점이 이렇게 착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소점이 생기죠. 그러면 건물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 건물이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투시도가 이소점 투시도예요. 그래서 보통 음, 이렇게 그려진 이소점 투시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건축 투시도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소점 투시도는 뭐냐면 일소점 투시도는 말 그대로 소점이 한 개인 거예요. 일소점 투시도는 주로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보통 실내 투시도를 할 때 많이 써요. 뭐 하여튼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어떤 1소점을 할 건지 2소점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예요. 최근에 마감을 했던 저를 되게 괴롭혔던 프로젝트인데 일단 평면도 이거는 이제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 거라서 이렇게 들고 온 건데 오늘은 여러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앞에 한 동만 그림을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작도나 제도는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를 이소점 투시도를 하려면 이렇게 살짝 돌려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이런 느낌이 나게끔 되려면 지금 모서리가 이렇게 선이 이쪽에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건물의 모서리 이쪽 부분을 쓸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면 건물을 30도 정도 돌려야 돼요. 이쪽 면이 30도, 이쪽 면이 60도.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으로 건물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도 쉽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도면을 30도 정도 도면을 돌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쪽 꼭지점을 일단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찍어 보고 그리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사람이 떨어져서 이 건물을 보는 건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건물을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건물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서서 보게 되면 이 건물이 엄청 크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건물을 또 20m 정도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조금은 작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들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내가 몇 미터를 딱 무조건 뭐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고 보통 과제가 나오면 뭐 그 소점을 뭐 몇 미터 뒤에서 사람이 바라보는 걸 그려라라든지 그런 내용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이 거리를 임의적으로 몇 번을 해서 그 그림 사이즈를 딱 맞게끔 적합한 그림 사이즈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25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할 건데요. 여기 이 건물을 꼭지점으로 여기까지가 25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실 때 이 점을 정하실 때 그 스케일을 가지고 정확하게 거리를 다 측정하셔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위치를 정하고 나서는 일단 떨어져서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릴 건데 사람의 시야각은 대략 9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투시도로 그릴 때는 90도 시야각을 생각하고 그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중심으로 건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각도를 그대로 사람의 기준에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선을 이런 식으로 보내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이만큼의 영역이 제 눈에, 제 시야에 들어오는 범위예요. 근데 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뭐 종이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이의 크기에 따라서 좀 그림을 크게 그린다든지 적게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실 저는 항상 제일 처음에는 종이 크기를 확인하기 전에는 항상 건물의 제일 꼭지점, 아까 처음 잡았던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 점이 소점이 되는 건데요. 이 소점을 중심으로 아까 말했던 그 선을 그려가지고 건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선을 조금 더 뒤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선을 이 정도 뒤에서 하게 되면 지금 소점의 간격이 훨씬 더 넓어졌잖아요. 그 소점의 간격이 넓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경사가 좀 덜 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 소점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건물이 이제 왜곡이 심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본인이 어떻게 그리는 게 좀 더 예쁜 이소점 투시도가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이 점을 몇 번 막 바꿔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점이나 지금 사람의 위치나 이런 점들을 조금씩 바꿔서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그려보시고 이 정도에서 건물을 그리면 건물 모양이 이쁘겠다 이런 거 정도를 결정하시고 나서 작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소점이 될 두 가지 점과
지금 사람의 위치 이렇게 세 개, 그냥 한 개의 선과 한 개의 점을 결정하는 이 과정이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젠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점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소점을 그대로 이제 위에도 똑같이 그려 올려서 그냥 90도로 그냥 그대로 올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쭉 올려서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본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곳에 수평으로 선을 하나 그어줘요. 이렇게 수평으로 하나 그어줬는데 이 수평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건물과 바닥이 만나는 경계선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이 바닥에서 보통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뭐 눈높이를 직접 정하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친다면 눈높이를, 저는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눈높이가 18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선을 하나 180 정도 높이에서 하나 그려줍니다. 뭐 이건 뭐 180을 하든 160을 하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80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자로 스케일로 확인을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지금 이 위치가 땅이고요. 지금 이 라인이 눈높이에요, 눈높이. 지금 이쪽에 지금 모서리 끝점과 사람의 눈, 이 부분을 자를 대고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나중에 건물의 모서리 위치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각 건물의 높이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을 중심으로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각 높이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요. 스케일을 대고 각 건물의 높이가 되는 위치를 표시하는데, 뭐 층고가 있을 거 아니냐. 1층은 3m, 2층은 또 3m, 3층도 3m, 이런 식으로 층고가 있을 건데, 이게 투시도는 스케일을 대고 나중에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어요. 치수를 정확하게 재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처음에 1m 간격으로 그 가이드 선을 그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m 단위로 세로 기준점을 찍어줍니다. 지금 여기 1m고 한 요쯤에 1m가 될 거고, 여기도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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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1m,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점을 찍어주시고요. 건물을 그리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단순한 건데, 지금 건물이 이쪽이 모서리 끝점이 있잖아요. 모서리 끝점, 건물의 모서리 끝점 지금 이쪽 하거든요. 이쪽 그림 그리니까 집중하시고요. 이쪽 모서리 끝점을 아까 사람 위치,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의 눈을 두 개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배경이 되는 기준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선이 지금 중앙에 지나가는 이 선이 기준선인데, 이 선에 만나는 이 점을 위로 올리셔야 돼요. 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을 바로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만나는 이 선에서 이 점을 위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선에서 끝점에서 사람 눈까지 또 연결을 하고, 그럼 여기 지금 점이 생겼잖아요. 이 점에서 건물의 위치로 다시 올려줍니다. 선을. 건물의 이제 외곽선은 거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곽선이 나왔는데, 이 건물이 지금 9m, 9.2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9.2m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릴 건데, 뭐 정확하게 막 치수는 조금 더 정확한 치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점을 1m마다 간격을 찍었잖아요. 1, 2, 3, 4, 5, 6, 7, 8, 9. 여기가 9m고 9m에서 조금 더 되니까 9.2m니까 요 정도의 9.2m로 치고 끝선을 잡을게요. 그리고 아까 한 층이 3m씩 계획을 했었거든요. 3m 되는 점에서 끊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다 그려줄 거예요. 1층, 2층. 자, 그러면 일단은 1층부터 선을 지금 여기 그리고 2층 선은 여기니까 그리고 3층 선 이렇게 하고 일단 좀 그리고 아까 바닥도 선을 그려 주셔야 돼요. 바닥 여기 건물의 꼭지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엄청 멀구나. 눈높이에서 점을 찍고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지금 건물선을 다 그렸어요. 건물선을 그렸고, 그러니까 건물은 이 선을 중심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런 가이드라인들은 가급적이면 평면도하고 단면도를 그릴 때는 이런 그 이걸 가선이라고 하거든요. 가선들이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보여도 상관없는데, 투시도 같은 경우는 가선들이 조금 진하게 그리면 너무 보기 싫고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선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선들은 전부 다 그 샤프, 문구점에 파는 샤프 0.3mm 짜리 샤프에서 이거를 샤프심을 EH를 가지고 가선을 다 그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선을 그리면 가선들이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을 그렸을 때 확실히 건물이 눈에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하는 게 맞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림이 깔끔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선을 최대한 희미하게 본인만 알 수 있게끔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제도를 하실 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본적인 건물 형태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건물은 지금 가선 그렸던 레이어를 조금 선을 희미하게 만들어 볼게요. 네모나게 생겼다면 아마 건물은 이런 형태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었겠죠.